네, 안녕하십니까. 영호회계법인의 김현영 회계사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 다른 사업을 또 하시다 보면은 이제 기존 사업에 했었던 방식과 우리 사업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사업이 어떻게 인정이 되고 불인정되는지 미리 이렇게 교육을 좀 해가지고 나중에 정상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40분 강의하고 10분 질의응답 하기로 했는데 혹시 중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바로 손 들고 한번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절차는 대략 이렇게 되고 공통사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용어 정의가 있고 사업비 관리 시 주의사항 1번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업비 계산. 이거 사업계획서 처음 작성부터 이제 잘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항목으로 집행을 하겠다라고 사전에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업한 목표한 바대로 이게 잘 작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대충 작성이 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집행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집행 내역이 우리 사업의 목적과 맞아야 되고 이게 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이제 변경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우리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10월 종료되면 9월까지는 우리 사업비 변경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9월 넘어가서는 사업비 변경이 되지 않는 점 잘 참고해 주시고 사업비 변경이 좀 필요하시다 싶으면은 우리 1개월 전에 반드시 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 변경을 신청하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과제 기간 내 집행이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사업이 올해 12월 말까지면은 반드시 12월 말까지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집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불인정이 되는 거니까 사업 기간 내에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4번 보면은 환급 대상 세금 불인정이라 했는데 부가가치세 저 과세라고 했는데 이제 관세입니다. 예, 부가가치세 이제 관세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당장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이제 지출을 하게 되지만 향후 이거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하고 날 때 다시 환급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우리 사업비 집행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죠? 이 부가가치세가 처음에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세가 합쳐져서 공급 대가로 다 집행이 되고 향후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매입세 공제라 해가지고 부가가치세 처음에 부담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다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지출된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 지출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은 이제 계좌 별도 관리로 나와 있는데 모든 사업이 다 동일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던 통장 계좌가 아니라 별도 통장을 우리 사업비만을 받고 지출할 수 있는 그 별도 계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우리 사업 우리 계좌라고 하더라도 잔액 영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비 이외에 다른 그 자금이 섞이지만 않으면은 그 기존의 사업도 사업 그 계좌도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출 방법으로는 우리 방금 말씀드린 별도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개인카드 가끔 개인카드로 지출하고 증빙을 첨부해 주시는데 개인카드 지출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 지출로 인정을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 동안 저희가 계좌가 잔액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자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 종료 후 전액 다 반납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으니 이자 금액은 사용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증빙 자료 구비라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면은 영수증이라 해서 이제 지출 증빙을 받게 되는데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셋 중에 하나는 저희가 증빙을 첨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 이외에 증빙이 이 세 가지가 아닌 다른 증빙이 첨부가 되면은 그것은 증빙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계산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매입할 수도 있으니까 농산물에 대해서는 계산서도 인정이 됩니다. 예. 증빙자료, 예, 한 번 더 하면 카드 매출 전표, 세금 계산서, 계좌이체 내역증. 세금 여기 보면은 간이가세자라고 나와 있는데 간이가세자는 지금 현재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간이가세자라 해가지고 저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좀 간편하게 하는 대상 영세 사업자들인데 이 사업자들로부터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받게 되면 인정이 안 되니까 처음부터 이제 확인을 하고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 사업자인지 간이가세 사업자인지 이거를 꼭 반드시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출결의서, 수익결의서 등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뭐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수조서, 원천징수 영수증, 우리 인건비라든지 전문가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인건비 신고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 세금계산서나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증빙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원천징수를 하고 인건비 신고 부분에 대해서 신고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문가 활용비나 이런 거 할 때는 기타 소득 또는 사업 소득으로 해가지고 원천 징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원천 징수 납부한 것까지 요것들을 잘 챙겨 주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신용카드나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은 그런 대로 잘 구비가 되는데 인건비성 지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하기가 좀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이게 잘 구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접 하시는 게 어려우면은 아마 다들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 거래하시는 사무실이 있을 건데 거기에 꼭 말씀하셔가지고 이분은 기타 소득이나 사업 소득으로 꼭 신고를 해주세요 하고 원천징수 영수증까지 잘 받아서 첨부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회의를 하면 회의 결과 보고서가 있고 출장을 다녀오면 출장 결과 보고서가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면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보조금뿐만 아니라 자부담이라 해가지고 기업에서도 기업 부담금을 일부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기업 부담금 정상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우리 담당자하고 1개월 전에 사업 종료 1개월 전에 협의를 해서 변경을 하셔야 되고 우리 사업과 맞지 않는 지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출 전표,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 반드시 증빙해 줘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공급가의 부가가치세가 이게 같이 입금이 되어야 되는 것.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를 받고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물품을 산다고 했을 때 공급가액은 10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 10만 원이 있으면은 저 상대방 거래처한테 110만 원을 송금을 해야 되는데 이 110만 원, 100만 원은 우리 사업비에서 나가는 게 맞고 10만 원은 이게 우리가 별도로 부담하고 나중에 환급을 받아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0만 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100만 원 사업비 통장에서 나가고 10만 원은 우리 회사 계좌에서 나가고 아니면은 우리 계좌에서 사업비 통장으로 10만 원을 입금하고 110만 원을 한꺼번에 이체를 하는 방법 둘 다 인정이 됩니다. 예, 편하신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물 재료비 같은 경우는 참여 제품 또는 기구매 재료에 대해서 이제 현금이 아닌 현물로 제출을 했을 때 이제 그때 갖춰줘야 되는 증빙 서류는 그러면 이제 그 현물로 제출하는 것들이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는 이제 기존에 샀을 때 견적서라든지 거래명세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자사 제품 직접 만드는 경우에는 이 제조 단가라든지 이 제품을 매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기구매 재료는 2년 전까지 사업 시작 2년 전까지 사용
구매한 제품 자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재를 언제 샀는지 이제 증빙을 해 주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세금 계산서라든지 입금 내역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날짜를 입증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 활용 같은 경우는 현물 부담금의 20% 이내, 장비 취득가액의 20%까지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장비 산출 및 사용 내역서, 사용 일지 이런 것들이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장비 구입일 이후 5년 초과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해 드리지 않습니다. 자, 현금 재료비 같은 건 인정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뭐 과제 수행을 위한 재료, 시약, 소모품, 개발비, 시제품 제작비, 목형, 시금형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고, 시제품 제작 비용은 1,000만 원 이하까지 인정이 됩니다. 예. 증빙 서류로서는 거래명세서 검수조서가 꼭 반드시 필요하는데, 검수조서에는 검수인 성명, 서명, 그리고 배송비에는 운송장 첨부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급 내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세 가지,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반드시 하나가 필요하고,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계산서, 계좌이체 증명서, 사업자, 우리가 거래하는 상대방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요 네 개가 다 갖춰져야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농가에서 이제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계좌이체 증명서 요 네 가지를 세트로 해 주셔야 농가 구입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인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불인정 항목으로는 목적 이외에 사용된 재료량과 판매 목적의 제품 제작비,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재료를 좀 과도하게 우리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구매를 하고 남는 거에 대해서 일부는 제품 제조하는 데 이제 파는 데가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아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우리 재료를 사게 되면은 사용 내역을 좀 같이 좀 적어 주셔 가지고 이만큼 사용하고, 그러면 이제 이 제품 사용하는데, 시제품 제작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는지 이제 그 수량이 나오니까 그 이외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인정 조치가 나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이 수량 조절은 좀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은 회의비인데, 회의비는 전체 우리 현금 부담액의 5% 이하로 사용하실 수 있고, 식음료대로 1인당 3만 원 한도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회의를 예를 들어서 5번 하기로 했는데 처음 회의 때 그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 회의 때 2월에서 6만 원씩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3만 원은 회당 3만 원입니다. 이게 열었을 때 이거를 2월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2월 사용하시지 않은 회의비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이번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다 보면은 가끔 여기 주류가 이렇게 영수증 보면은 주류가 찍힌 게 있는데, 이 주류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류 빼고 나머지만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전체 금액 다 불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1시 이후 주말 집행 금액에 대해서 또 회의비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비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가 이제 회의록 작성하고 참석 인원들 서명 날인 받는데, 우리 회사 직원들만 참여를 한 회의비가 가끔 보입니다. 이것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제3자가 왔을 때 회의비 지출이 가능하지, 우리 회사 내에서,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회사 내에서 이제 회의를 할 수 있는데, 이 사업비에서 회의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외부 3자가 반드시 참여를 한 회의비에 대해서만 저희가 회의비 인정을 해드리니 이 부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여비로, 국내 여비는 현금 부담의 10% 이하로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여비를 사용하게 되면은 출장 결과 보고서, 그다음에 출장 갔다 왔다는 이제 증빙으로 대중교통 이용표, 하이패스 통행증, 출발지
주유 영수증이나 주차 영수증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출장 보고서 내 출발지와 목적지 거리, 평균 연비, 평균 주유 단가를 산정을 해서 자차를 이용했을 때입니다. 이건 산정한 내역을 근거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박비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필요하고 숙박비나 이런 거 식대 이런 것들은 다 현금 영수증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증빙 첨부해 주시면 되고 불인정 항목으로는 우리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지출하신 여비교통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고 우리 국내 공무원 여비규정 외 사용한 내역이라든지 주말에 사용한 내역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학회 참석은 인정을 해드리고 가끔 보면 대중교통 취소하고 수수료를 무는 경우가 있는데 취소 수수료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유비 또한 인정되지 않고 현금 부담금의 10% 내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이패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인정해 드리는 거지 하이패스 전체 충전 금액에 대해서 인정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문가 활용비 부분에 대해서는 2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25만 원, 2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30만 원 지출이 가능하고 증빙 서류로는 자문 결과서, 참가자 서명록, 계좌이체 증명, 기타 소득 등 원천 징수 관련 증빙.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타 소득 원천 징수 증빙은 반드시 신고를 하고 첨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불인정 항목으로는 참여연구원의 수당 지급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성과활용 관리비로 해서 학회 참가비, 논문 심사 게재료, 지식자산권의 출원 등록 경비 인정이 되고 관련해서 견적서, 관련 영수증, 지급 내역 세 가지 선택해서 첨부해 주시면 되고 학회 연회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고 협동기관 미소속 인원 참가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불인정 항목으로 되겠습니다. 활동비 중에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로 시험 분석료, 관능평가 패널 보상비, 임상 비임상 관련 비용 등 이런 것들 위탁정산 수수료 인정이 되고 증빙 서류로는 결과보고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지급 내역 세 가지 중 선택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과 직접적 관련 없는 도서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장비 임차비 같은 경우도 견적서, 활용시간,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지급 내역 세 가지 중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있는 국내 여비 지급표가 나와 있는데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 표를 참조해서 우리 여비 교통비를 산정해 주시면 되고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철도 운임이나 버스 운임 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증빙 영수증으로는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거기 보면은 27,200원, 27,000원, 7,300원, 7,300원 대중교통 활용한 증빙인데 이 금액들 합산해서 73,300원 인정이 가능하고 자차일 경우에는 이동 경로가 지금 천안에서 천안 아산역, 익산역 이렇게 됐는데 이 운송요금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하이패스 영수증은 천안에서 익산 다녀왔다는 증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보조금 정산 기준인데 저희가 기업 부담금 정산 기준하고 보조금 정산 기준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이 보조금 정산 기준에는 인건비 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매출액 1,000억 기준으로 해서 1,000억 이상인 기업은 보조금의 30% 이내, 그 이외의 기업은 50% 이내까지 인건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인건비 단가 기준은 급여 대장이나 기획재정부 학술 용역 단가 또는 학생 인건비 계산 기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인건비 참여 기간 참여율 표를 만들어서 인건비를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증빙 서류로는 과제 참여 현황표, 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증서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 주셔서 우리 회사의 실질적인 직원임을 입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학생 인건비의 경우에는 학위예정 증명서, 재학증명서 그리고 급여대장, 계좌이체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입증이 돼야 되겠습니다.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변경이 필요하시면은 사업계획서 변경하시고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서 포함되었더라도 인건비 초과분, 적격증빙 누락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겠습니다. 직접 재료비에서는 필요한 것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2개 또는 3개 반드시 받아주셔야 하고 검수조서나 지급 내역, 그다음에 농가 구입 시 필요한 것들은 방금 설명해 드린 것과 동일하고 시제품 제작은 1,0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략하게 비슷한 것들은 빨리 패스를 하고 국내 여비에서도 기존에 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 회의비 전문가 활용할 때는 등급별로 이렇게 수임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 등급 잘 어느 등급에 확인이 속하시는지 잘 확인하고 단가를 적용해 주시겠습니다. 이 등급을 잘못 확인하셔 가지고 단가를 잘못 적용하시게 되면 이제 불인정 사유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상 기준은 공통 기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거하고 다 동일하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부담금 정상 기준 허용 기준에서는 시험 분석 수수료 이런 것들 인정하고 앞에서 설명해 드린 우리 이 증빙 서류는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개선 실증에서는 좀 앞에 사업과 좀 다른데 먼저 선 지출한 후에 정산 서류 제출하고 진흥원에서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을 시에 이제 금액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1차 지원, 2차 지원 나눠서 지원을 하게 되고 1차 지원 시 최대 80%까지 지원을 하게 되고 이때도 반드시 방금 말씀드린 지출증빙 서류를 갖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기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거하고 동일하고 여기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 해서 이제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견적서인데 품명, 수량, 단위, 단가, 총액 여기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갖춰져야 되겠습니다. 물품, 수량 이런 것들 다 확인 가능해야 되고 지금 여기는 카드 결제한 부분이고 계좌 이체한 부분인데 세금 계산서, 사업자 등록증, 계좌 사본 그리고 이체 내역 요 네 가지가 한 세트로 되겠습니다. 회의 결과 부분인데 이제
회의한 다음에 결과 보고 있고 참석자 명단에 일시, 장소, 서명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야 인정이 되겠습니다. 주류 인정 안 되고 21시 이후 주말 집행 안 되고 1인당 3만 원 초과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장 결과 보고에는 일시, 장소, 출장자 등 이런 내용들이 세밀하게 잘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문가 활용비 같은 경우는 참가자 서명 반드시 있어야 되고 수당 지급 내역, 원천 징수 했다는 신고 내역 반드시 필요하게 됐습니다. 증빙들은 다 이제 대동소이하게 맞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출 증빙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플러스 원천 징수 영수증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플러스가 되는 것이 결과물이거든요. 이게 물건을 샀는지 저기 회의를 했는지 컨설팅을 받았는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다르니까 그 결과물만 또 추가적으로 잘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 임차비도 마찬가지고 활용비,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 장비 사진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차를 했는지 가끔 보면은 이렇게 사진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사업비를 잘 썼다고 이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진을 보고 이 제품을 샀는지 안 샀는지 본인이 먼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잘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채워져 있어야 정상적인 증빙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검수조사서도 말씀드린 대로 사진이 선명하게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 찍지 않고 일부 사용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검수조서를 만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좀 어렵겠습니다. 영수증 확인 내용이 안 되고 있고 여기 수량 단가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금액 수량이 이제 오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예, 이런 것들도 다 모든 날짜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액이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2시간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도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기는 한데 적어도 이제 그 지역에 갔을 때 처음에 도착했을 때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패스가 1시에 통과를 했으면 적어도 한 3시 이후에는 나와야 이제 2시간 있었으면 이제 증명이 되는데 그렇게라도 좀 인정을 그 정도 해 주시면은 거기에 2시간 있었다고 저희가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지출 증빙하실 때 업로드 하실 때 이게 잘 보이는지 이거는 반드시 좀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출 일자는 이체 증명 또는 신용카드 우리 결제한 날 기준으로 여기를 작성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 날짜가 지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체 일자라든지 신용카드 결제 날짜로 일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 기준으로 해야 되지 여기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하면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반드시 맞춰보니까 꼭 부가가치세 빠진 공급가액 기준으로 기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 또 다 비어 있네요. 여기 다 채워주셔야 됩니다. 품목, 수량,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 또 나오네요. 부가가치세 인정 불가. 지금 지출 내역이 보면은 기차표, 유류식대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활동비라든지 비목별로 이렇게 좀 써주시고 여기 비고란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기업 부담금하고 여기 정산 보고서하고 협약서, 저희 협약서 작성하시죠? 협약서에 내 금액하고 정산 보고서의 금액하고 일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협약해 가지고 저희 사업계획서 변경이 되면 반드시 변경된 것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금액들 변경, 당초 변경 후. 변경은 1차가 될 수도 있고 2차가 될 수도 있는데 최종으로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산보고서 양식대로 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 정산기준 비목으로 뭐 회의비, 국내여비, 전문가 활용비 이런 것들로 써주시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비고에 이제 설명란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금액 확인해 주시고 네,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지금부터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